네, 고소득 일자리로 손꼽히는 의사소득이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 전문직인 변호사와 비교해도 의사사업 소득은 7년간 4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요. 의대 정원을 묶어둔 여파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자세한 소식 정현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따져봤는데 2021년 의사들의 평균 연소득 2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014년 7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5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급증한 배경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어차피 이제 의사들이 소득 수준이 결정되는 그 구조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공보험, 건강보험에 의해서 돈이 지불이 되긴 하나 현장에서는 그 인력의 수요자인 의료기관하고 즉 병원하고 공급자인 의사들하고 계약 관계에서 그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거든요. 봉직의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의사 정원이 축소가 돼서 의사들의 공급이 부족한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의사들의 몸값이 특히 이제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전 세계 1위 수준으로까지 올라섰다는 건데 이게 10년 전에 5위였던 걸 감안을 하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빠른 편 아닙니까? 이게 해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점이 달랐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사의 수요 공급 차원에서는 네. 의사들의 그 정원이 줄어든 게 2000년대, 2007년, 6년 경이니까 되게 의사들이 배출되는 게 최소 10년. 네. 그리고 뭐 군 남자들의 경우 군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뭐 15년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부족 그 현상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난 게 2010년대 후반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실히 그 임금 상승 이런 걸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 향후 정부가 공언한 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면 이게 의사 소득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같은 논리라 그러면은 네. 일단 이제 의사들의 경쟁이 좀 완화된다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입학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늘려도 10년 이후에 배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의대 증원 자체가 지금 당장의 그 의사소득의 하락을 가져온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단 인턴이 배출되는 게 한 6년 걸리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인턴이 배출이 되면 그래도 현장의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조정의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공개 의대 쏠림 현상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소득이 내려간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당장 직접적인 이런 관계가 나타나기에는 의사들의 그 배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이제 우리들의 그 돈이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현장에서는 의사들이 봉직의의 경우는 병원하고 계약을 하는데 흔히들 뭐 보통은 연봉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연봉 2억이다 그러면 그중에 세금 뭐 한 7, 8천 내고 1억 정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 뭐 이런 정도 나오는 건데 네. 의사들의 경우는 현장에서 네트로 뭐 1.7, 1.8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한 달에 내 손에 통장에 찍혀 들어오는 돈이 1,700만 원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총 그 통장에 찍혀 들어오는 돈이 1년에 거의 2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금까지 포함하면 3억 5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이것이 우리 그 건강보험의 구조상으로는 이것이 병원이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이거든요.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 인건비가 그 비용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건강보험의 수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을 해서 네. 다시 건강보험의 수가를 올려서 다시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지난 10몇 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의료비 증가도 굉장히 뚜렷하게 매년 거의 10% 가까이 증가해왔고 지난 20년간 네. 그리고 의사들의 봉급 수준 또한 OECD 국가의 거의 최고봉에 이를 정도까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네. 된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에 의사 규모를 소수로 유지를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당연히 소득이 많아지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네. 그 자체야 뭐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고 반응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변호사와 비교도 있었지만 네. 변호사 증언이 변호사 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것도 뭐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의료계에 우리가 투입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부분 건강보험료 한 7% 정도 되는 돈이 기본이거든요. 예.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의사들이나 공급자들이 늘어나면 자연히 1인당 가져가는 그 돈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최소한 굉장한 경쟁이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반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입장 한번 듣고 오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그 이제 의사협회 그 회원을 대변하는 의사협회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도 네. 대부분 그 아까 말씀한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이 총량이 늘어나면 네. 개개인들의 경쟁이 심해지고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그 회원들의 일반적인 인식 그 부분을 반영한 얘기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의사소득과 의대 정원 확대는 연관성은 크지 않다. 그냥 수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네. 전혀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네. 의사들이 늘어나면 소득이 줄어들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각종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그 회원들의 어떤 입장을 반영한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그 메커니즘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장에서는 어떤 전문 분야에 그 배출되는 전공의가 배출되고 현장 의사의 임상 인력이 나오는 인원이 몇 명만 늘어나도 현장의 분위기는 확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계약할 때 그 흔히 몸값이라고 불리는 그 계약 단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총량이 늘어나서 아까 지금 전공의 배정도 얘기하셨지만 네.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비교적 싸게 이용하는 의사 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 어떤 분야에 조금만 2명만 더 그 지역에 가게 되더라도 그 경쟁은 확실히 심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이 늘어서 자기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네. 그 자체를 뭐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사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 사이드에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이고 그리고 전공의 배정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 해 나가면 현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돼 나가는 뭐 그런 게 우리 쪽의 이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의 지금 민희 의대 중에 상당수는 당장의 교수 충원이나 시설 투자 없이도 정원을 늘려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뭐 당장의 2025학년도까지 의대 정원 1,000명을 훌쩍 넘을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현재 전국에 이제 40개 의과대학이 있고요. 예. 그 중에 정원이 50명이 안 되는 데가 19개고 그리고 그러니까 절반이죠. 그리고 100명이 안 되는 데가 29개, 즉 4분의 3입니다. 즉 의과 교육에서 50명이 안 되는 학생을 한 학년에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많은 임상 인력이 투입하는데 효율성도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40명, 50명 되는 인원을 만약에 내년에 24년도에 100명으로 한다. 80명으로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한다고 하면은 60명 늘어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의과대학의 지금 그 학교가 6년제니까 40명씩에서 4, 6, 24, 240명 정원인데 그중에 60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인력들이 그 가르칠 인력이 없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100명이 안 되는 의사 인력들, 의과대학 이것을 100명으로 최소 교육의 적절한 수준까지만 전부 보충을 하더라도 한 1,150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정도 선에서 1차 년도에 인력 증원을 하고 그런 동안에 이 입학생이 점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 그 교육 인력도 충원을 하고 이러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뭐 120명으로 늘리게 되면 다시 한 1,700명 증원의 효과가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나가야만 그동안에 지난 15년 동안 그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기고 있는 각종 그 의사 부족 문제가 조금이라도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짚어봤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중을 정원의 절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가장 유력한 게 지금 5.5 대 4.5인데 이 절충안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도 궁금하네요. 아마 일반 청자들께서는 의대 정원에 지역 배치하고 좀 혼란을 가질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의대 정원하고는 달리 이제 의과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따서 전공의 수련, 인턴이라고 하는 그런 레지던트 쪽에 이제 배정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 인원을 지금은 그 수도권에 6기 가고 지방에 4가 가요.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정부가 최근에 지방에 좀 배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5대 5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어서 이제 5.5 대 4.5로 하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턴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교육을 많이 하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좀 싸게 이용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정원 배정을 어찌하든 전체 그 의료 공급이 1년에 3,058명으로 묶어 있기 때문에 전공의가 지금 한 3,400명, 500명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자체에서 갭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데 가더라도 필수 과목에 안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의대 정원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5.5 대 4.5는 그나마 지금 과도기에 적절히 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